폐교를 개조해 만든 스마트팜에서 곤충을 길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특화 사업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착한 목자 수녀회가 지난해 생명의 신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 김태숙 수녀는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세계 자살유가족의 날입니다. 자살유가족 자조 모임,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을 이끌고 있는 김혜정 아네스 대표와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진 굼벵이. 굼벵이가 2019년 농축산부로부터 가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굼벵이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자립을 위한 희망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폐교를 개조해 만든 사업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 이른바 굼벵이 키우기에 나선 것입니다.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침마다 와서 밥 주고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삶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사육실과 실습장, 건조실 등은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유충은 동결 건조에 출하되고 성충은 종자용으로 사용됩니다. 동결 건조된 유충은 연간 5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판매할 경우 약 1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판로 확보입니다. 태안 곤충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HMO 건강드림이 선뜻 나섰습니다. 처음부터는 어려울 거고 하니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가족들하고 힘을 합쳐서 공동적으로 힘을 합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 인공지능화 시켜나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면 저는 열심히 갖다 팔아보겠다. 손진성 대표는 새로운 분야 신소재라는 측면에서 초기 소비 시장을 만들어줄 것을 정부 측에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주도 형식으로 해서 수매를 해주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활성화가 되면 인식이 개선되면 그 다음에 시장에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 가축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장업 시 취득세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안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의 창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세무회계 지원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에는 현재 5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냥자 씨는 30대 아들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게 꿈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공간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5가족이 가고 있는 거고요. CPBC 김영규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여성들을 보듬어온 착한 목자 수녀회.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설립 정신을 반세기 넘게 이어가며 미혼모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여성 등과 함께했는데요. 착한 목자 수녀회가 지난해 생명의 신비상을 받은 데 이어서 올해는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한 목자 수녀회는 1966년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일터에 나온 소녀들을 돌보기 시작한 수녀회는 56년 동안 미혼모와 학대 피해 여성 등 소외된 여성들을 보듬어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착한 목자 수녀회가 어제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미혼모,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주 여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돕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수녀님들은 피해 여성들을 보살피며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설립 정신을 지켜오셨습니다. 단상에선 착한 목자 수녀회 동북아 광구장 이희윤 수녀는 이번 수상이 수녀회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걸어온 반세기 넘는 세월, 그들과 함께한 지난날을 기억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녀회가 보내는 감사는 오롯이 여성들과 하느님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소중한 소녀들과 여성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 우리의 사명을 지지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상식에서 경사는 또 있었습니다.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교정사목부에서 소임하는 김태숙 수녀는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수녀는 거룩한 말씀의 회에 입회한 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교정사목에 헌신해왔습니다. 재단 측은 한결같이 가족처럼 대하는 김 수녀 덕분에 수용자들은 내일의 희망을 갖고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산상 대상은 지구촌의 가난한 환자를 돌봐온 의사 박세엽 씨가 수상했고 27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과 살아온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이 의료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아산상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이 34회째 수여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13,352명. 지난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숫자입니다. 유가족들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인 내일은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입니다.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 자살 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의 김혜정 아네스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가족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자조 모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유가족 모임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009년도에 남편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여하던 대화 그룹에서 제가 자살 유가족임을 밝히고, 그리고 애도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시민 집담회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제가 자살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이후로 이제 자살 유가족들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같은 유가족들끼리의 자리에도 잘 나오지 못하세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야기를 언론 보도도 되고 있고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이렇게 심각합니까?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실감, 그리고 사실 그 낙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지지와 좀 배려, 존중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성이 8배 높고요. 8배나요? 네. 그리고 한부모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는 이제 46배까지 높다고. 46배요? 네. 보고가 되고 있는데, 통계 조사는 없는 실정이에요. 제대로 된 통계 조사조차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나 이렇게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긴급 연결망이 없으면 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각지대 해소하는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유가족끼리 이렇게 아픔을 나누면서 삶을 회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해가려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조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절망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소통의 부족은 이제 그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더디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생활의 질도 굉장히 떨어져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모임에서는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의사소통. 네. 서로 대화하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수다 떨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네.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 이거에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있는 그대로 그거를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 뒤에 있는 내가 진정하게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알고 찾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줄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부탁할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요. 네.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대화 방법을 좀 많이 연습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혹시 단계가 있나요? 아니면 시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네. 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초기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그런 정서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로부터는 온전히 이렇게 좀 받아들여진다, 내 감정이. 좀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네. 실제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거든요. 치료도 같이. 네,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대화 모임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애도 프로세스를 해요. 처음에는 정말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도도 어려운데 네. 일단 그런 애도 프로세스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비극을 겪었다라기보다는 그 비극 속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감사의 시각으로 바뀌는 그런 애도 프로세스를 하면서 이제 삶을 재구축하는 스토리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자조모에 참여하시는 그 유가족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반응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자조모임이 물론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던가요? 참여하신 분들이. 내 감정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동료들과 나누게 되니 정말 내 고통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자유롭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좀 그랬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느낌? 네, 연결. 이래서 그래서 삶에 어떤 생기를 되찾고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그릇된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사실 그 유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과정들이 지난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품어주는, 수용하는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네. 좀 감사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인가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미인가 단체는 사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제 바보의 나눔에서 이제 2022년부터 201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화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애도 프로세스 이제 그거 진행을 지원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이제 선정 기준도 이렇게 인가인가 위인가인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는가가 선정 기준이라서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고마웠죠. 네. 네.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을 때 네. 또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자살 예방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 자책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자살 유가족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비극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떠난 사람을 자유롭게 이렇게 언급해도 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개방성이 있는 유가족이 많아질수록 앞으로도 우리가 좀 서로 지지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살 유가족 따뜻한 친구들 대표이신 김혜정 아네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